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이생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편안한 휴일들 되고 계신지요? 뭐 어저께 이미 이제 업로드된 동영상에서 뭐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일시적인 우리도 아무튼 뭐 우리가 미국보다 잘 나가진 못했지만 미국이 조정하면 할 수 없이 조정이 우리도 따르겠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조정 한번 할 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들은 금요일날 이제 외인들이랑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어차피 우리 증시도 좀 변동성을 생각해야 되는 증시입니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뭐 다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변동성은 어차피 있는 주입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자막 꼭 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족주식사관학교 밴드나 텔레그램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이 업로드되는 이 영상 아래에 그 주소가 있어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거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나 뭐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 가지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리딩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꼭 지켜야 될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될 이 지키면 정말 좋다, 지키면 좀 돈이 되겠다 하는 원칙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요. 정배열 초기래야 좋습니다. 정배열 초기. 이 정배열 초기가 아니면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을 뭘로 나눕니까? 정배열과 역배열을 뭘로 나눠요? 정배열과 역배열을. 지금 뭐 대화가 안 되시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뭐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정배열은 말 그대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배열이라는 거는 정배열이죠. 정배열은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현재 최근에 산 사람,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주가가 오래된 사람들 주가보다 높다는 거죠. 높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막 매도가 나오겠어요? 반대로 역배열은 뭡니까? 여기 뭐 제가 타이핑이 느리니까 반대 역배열은 정배열 반대죠.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 주가가 최근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자,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제 오래될수록 뭐가 더 강해지냐면요. 본전 심리가 듭니다. 제가 한 6개월을 어느 종목을 사서 기다렸어요. 본전이 왔어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본전에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1년 된 사람들은 더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빨리 본전이 오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 저항이, 자, 최근에 산 사람보다 오래된 사람들 주가가 높으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저항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래도 이 세력들이 올리려고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막 거기서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후퇴하고, 다시 가다가 다시 후퇴하고, 다시 가다가 다시 후퇴하고. 우리가 어떤 전쟁을 수행한다 그래도 적의 저항이 너무 강하면은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세력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세력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반면에 이게 거꾸로 돼 있어 봐요. 최근에 사람들 주가가 오래된 사람들 주가보다 높다 그러면 이미 오래된 사람들은 많이 팔거나 또 오래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데는 굳이 수익이 나니까 1%더 먹을 1% 깎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보단 길게 가져가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길게 바라보는 거예요. 잘 안 팔잖아요. 그 최근에 산 사람들 주가보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으면 그걸 우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측으로 상향. 우측이라는 건 최근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측으로 가는 거고 높이 갈수록 이제 위로 가니까 우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세가 약한 거잖아요. 다 수익이니까 수익한 사람들이 매도세는 약해요. 나 수익인데 급해 빨리 팔아.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을 때는 빨리 팔아. 그래서 빨리들 팔아요. 저항을 다 보니까 역배열에서는 갈 때는 이 개미 투자자, 뭐 전업 투자자 이상들은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에서 전업 투자자들은 다 팔아요. 또 그 저항에서 갖고 있는 개미들은 또 본전 심리 때문에 팔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져. 그래서 정배열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정배열에서 매수를 하는 거 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오늘은 뭐 저거 업종 종합 지수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하나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볼게요. 전백스 링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이 지금 정배열이 이게 400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은선을 이거 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은선 그러니까 5일선 5일선은 이제 제가 보통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11선은 빨간색, 21선은 옅은 초록색, 61선은 핑크색, 그다음 120선은 하늘색, 그다음 240선은 짙은 초록색, 그다음 480선은 고동색, 그다음에 720선은 뭐 이제 그 720선은 잘 안 나오니까 여기 표시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전백스 랭크가 여기가 역배열이죠. 480선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여기 조금 이걸 확대해서 100개 정도로만 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480선이 위에 있었죠. 위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종목들이 갑니까? 자 보세요. 줄줄줄 모여는 있어요. 모여는 있고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가다가 여기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가 여기까지 하락폭이 한 15%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시켜요. 왜? 정배열을 만들려고.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다가 상승만 시켜서 계속 저항이 나오니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래야 평균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뭐예요? 5일 동안의 가격 이동 평균 뭐 10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 들면 뭐 100원짜리가 1,5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가다 1,200원 가다 뭐 1,100원 가다 이래야 5일 동안 평균이 1,200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뭐 480선은 그것들이 반영이 조금 늦게 되니까 조금 이게 위에 있더라도 반영이 늦게 되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죠. 5일선들은 점점 올라오고. 근데 가격을 계속 올리기만 하면요. 480선도 잘 안 내려가요. 그렇죠? 조금 이래 쫓아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산 넘었다, 물 건넜다, 산 건넜다, 물 건넜다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배열이 되는 시기가 여기 시기죠. 요 시기에서 이제 완전 여기까지 안 됐다. 여기서 완전한 정배열이 2월 1일 날 됐습니다. 그렇죠? 2월 1일 날 완전한 정배열이 딱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5일선부터 뭐 그 240선까지가 차례 자세예요. 여기서도 또 음봉을 주는 게 여기 480선은 여기서 정배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음봉을 주죠. 음봉을 주고 요 정도 가서야 이제 480선이 이제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여기서 정배열이 됐죠. 여기서 정배열. 그러니까 이 480선까지는 안 본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6개월 단위 5일선부터 120선까지 봐도 돼요. 정배열은. 또 많이 본다 그러면 여기 240선까지 봐주는 겁니다. 그럼 240선까지 정배열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했다 치면은 요 정도가 초기겠죠. 1월 30일서부터. 1월 30일에 1,350원 하던 주가가 최고 3,200원까지 갔습니다. 정배열의 힘을 아시겠죠? 이렇게 정배열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 초기에 종목들을 잡아야 돼요. 자, 전백스 링크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많이 지금 알려진 종목이 뭐 있습니까? 알테오젠 있잖아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보세요. 어디서 정배열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배열이 잘 안 됐어요. 알테오젠이 정배열이 된 거는 이제 이 정도에서부터 정배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 있는데 여기서 11선은 사실 무시해도 돼요. 5, 20, 60, 120 많이 보면 240까지. 근데 여기서도 그 정배열이 여기서부터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뭐 이제 240선하고 480선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저렇게 조정도를 줘요.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아무튼 여기서부터 갔다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7만 원에서 19만 8천 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배열이라는 거는 가게 돼 있어요. 정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그 돌파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정배열이 아닌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위더스 제약. 이 이평선이 모여 있어서 한번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배열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서 그냥 두들겨 맞고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이 위더스 제약은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면 240선, 480선들이 다 밑으로 깔려 있잖아요. 장기 이평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크게 안 하고 위아래 조금만 흔들면 바로 정배열이 돼요. 그렇죠? 5일선, 11선 올라가고 21선 올라가면 60선이 120선 타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럼 이게 완전한 이거에 대한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는 완전한 정배열이 되는데 이건 한 달 이상이면 한 달 이내면은 정배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20선 위에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20선 위에. 20선 위에 종목이 아니면요. 이 치고 물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20선 위에 안착한 종목들이 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Y바이오로직스.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 20선이 여기 초록색. 20선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안착을 못하니까. 여기 안착을 해서 12월 26일 날. 11월 26일 날 19,000원에 안착을 하고 나니까 1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21선이 안착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것도 역배열이에요. 한성크릭텍도 역배열 종목이 뭐 좋다. 물론 차트를 아주 잘 보는 사람들은요, 정배열 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요. 그건 아까 같이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것까지면 상당히 그 차트를 잘 보는 분들이고요. 자, 이 종목 보세요. 계속 여기서 21선이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저 그린색 옅은 그린색. 21선 돌파합니까? 잘 못해요. 살짝 했다 내려갔다. 안착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정도면 안착이 됐잖아요. 안착이 됐는데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죠. 물론 하락합니다. 21선에 안착했다고 해서 뭐 계속 우상향 되지는 않죠. 조정을 주고 가죠. 근데 21선에 안착을 일단 했죠. 이날 매수를 했다 치더라도요. 그 다음날 13%, 다음날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조정을 또 줬어요. 근데 조정을 주고 다시 21선을 안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21선 자리에서 여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한 2,000원도 안 되는 자리 3,5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대장주를 매매해야 돼요. 반드시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시는 거는 뭐 제가 아니래도 이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장주 매매해야 된다는 건 뭐 제가 아니래도 많이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장주가 요새 바뀌기도 합니다. 대장주가 바뀌기도 해요. 간혹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대장주가 계속 기존 대장주가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섹터에 종목이 많으면 사실 테마라고 할 수 없는 주도 섹터 뭐 반도체 그럼 반드시 대장주가 있는 거 아니죠. 바이오 뭐 물론 알테오전 HLB가 끌고는 가지만 뭐 그게 대형주라 그렇지 다른 또 그 중소형주 잘 가는 거 많죠. 그러니까 그런 주도 섹터는 그것도 대장주 위주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일반 테마주에서는 이제 대장주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네이버 치즈집 관련주 이런 거는 누가 봐도 플레이드가 완연한 대장주 아닙니까? 이걸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와이즈버지도 가끔 대장주래요. 근데 플레이디보다는 많이 못 가죠. EM넷도 최근에 이제 신규 대장으로 치고 올라와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일제시대 때 그 폭력배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냐면 주먹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구마적, 신마적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플레이드가 구마적 무슨 EM넷이 신마적 이럴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튼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대장주하고 부대장주는요. 물론 부대장주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대장주가 제일 좋아요. 마케팅의 원칙이라는 게에서 원칙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은 달리는 두 마리 경주말을 볼 때도요. 달리는 두 마리 말만 보는 거예요. 앞에 선두에서는. 세 번째 말부터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주, 부대장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대장주는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아파트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장주를 거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중대형주는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가 그렇다고 막 차트를 무시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컨닝페이퍼예요. 컨닝페이퍼. 그렇죠? 그래서 컨닝페이퍼가 뭡니까? 컨닝페이퍼는요. 바로 투자자들 매매 동향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자, 좋은 게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잘 못 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더 잘 가잖아요. SK 하이닉스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수세 엄청나게 좋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삼성전자 외인들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매수세가 안 좋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며칠 동안은 지금 안 좋아요. 3일 동안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좋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트도 물론 SK 하이닉스가 이쁩니다만 차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컨닝 페이퍼입니다. 대형주로 갈수록요. 잘 나가는 HLB 보죠. 뭐 외국인 수입들이 들어왔다 말았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수급들이 좋았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린 수급들이 그동안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간 거예요, 대형주. 근데 최근엔 조금 뭐 갔다 마다 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수급들이 좋으니까 잘 가는 겁니다. 수급들이 안 좋으면요, 잘 못 갑니다. 그럼 최근에 수급이 좋은 대형주들 볼까요? 기아. 기아 수급이 기타 법인은 사고 있는데 기아 좋죠, 차트. 현대차 수급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현대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현대차는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세고요. 기아는 외인들이 매수됐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 저는 대형주를 잘 안 합니다만은 주가 탄력도가 떨어지잖아요. 저라면은 지금 현대차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하락하던 종목은 21선 추세 턴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안 보여드렸군요. 20선 2라는 거 보여드렸고 대장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 중대형주 수급은 외인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선 60선 추세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60선은 중기, 중장기, 중단기 추세라고 그러면 20선은 단기 추세예요. 비교적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0선이 반드시 평평하거나 돌아있는 걸 해야 된다. 중장기를 보시는 분은 60선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60선이 꺾이지 않으면 이 종목은 안 죽었다 생각해도 돼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꺾이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좀 빨리 하고 싶다면 21선을 보는 겁니다. 뭐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한번 보시는 게 편하죠. S&D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저기 쭉 보세요. 하락하던 종목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 21선이 내려오고 있었죠. 내려오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21선이 돌기 시작을 하잖아요. 추세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을 했어도 주가는 여기서 하락을 이렇게 좀 했어요. 하락할 때도 어떻게 21선 끝이 여기서부터 살고 있었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S&D 차트를 한번 찾아보면 21선권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21선권이 여기 요 21선 끝이요. 여기 2월 한 15일쯤 보세요. 여기 21선 끝이 살짝 내려왔었죠. 내려왔다가 요 날부터 21선 끝이 돌고 있어요. 도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쩍쩍쩍쩍 올라가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도 21선 끝이 살아있으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Y바이오로직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보세요. 21선이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21선이 내려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21선이 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날 3월 6일부터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짝짝짝짝 지금 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21선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또 지켜야 되는 원칙. 이건 제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사실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는 음봉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밑꼬리를 줄 때 매수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삽목의 스폼을 한번 보죠. 너무 이거는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날 음봉이니까 안 하죠. 근데 연날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출발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이너스 0.45에서 마이너스 2.9까지 갔다가 밑꼬리를 주면서 시가를 돌파하면서 양봉을 주기 시작하죠. 이럴 때 쫓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쫓아가니까 다음날 18% 상승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일 때 매수를 안 하는 거를 저는 기본으로 합니다. 아닐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당일 거래에서 수익 단타를 낼 때는요. 저는
가급적 음봉 출발은 거의 안 잡습니다. 그쵸? 거의 안 잡아요. 거의 안 잡아요. 거의 안 잡고 그 양봉 출발하는 걸 잡아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주포가 올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개까지도 띄워요. 돈을 써서요. 물론 이건 확률이에요. 안 그런 종목들도 존재합니다만 확률상 이게 높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하는 게 주가잖아요. 상한상 간 종목들 한번 보세요.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 대부분 보면 이거 재령전기 3월 4일 상한가 가는데 3%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종목이 DTNCRO 상한가 가는데 플러스 0.1%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대부분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아요. 여기 상한가 가는데 7.7%부터 시작을 했어요. 컴퍼니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만 좀 사례를 봐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돼요. 뭐 아센티오도 상한가 가는데 요건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했네요. 마이너스 0.6%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갔네요. 확률입니다. 확률상 저는 그 높은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마지막은 아니네. 저 두 개를 더 남았네. 두 개 더 남았는데 바닥에서 신용은 보통 이제 주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많으면 주가가 안 간다. 맞습니다.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신용이만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우선 지금 감사 시즌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증백 아시죠? 증백이 신용거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요. 왜냐하면 신용거래되는 거 주포들이 잘 안 올리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바닥에서 신용은 주포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포의 것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EM넷 볼게요. EM넷이 3월 5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3월 5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EM넷 수급을 한번 보세요. 3월 5일 날 상한가를 가기 전까지 4.7% 이래요. 신용이. 오히려 신용이 좀 떨어지고 있죠. 이 신용 떨어지는 거는 뭐예요? 3월 8일 날 신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주포들이 좀 팔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응? 주포들이 좀 팔고 다시 매집을 한다. 4.5, 3%, 4.5% 이러던 것들이 3월 며칠 날 상한가죠. 3월 5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3월 5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주포들이 좀 팔았겠죠.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하겠죠. 이렇게 바닥에서 신용은. 그럼 그 전까지 EM넷이 여기 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넓게 볼까요? 이 바닥이었잖아요. 물론 여기 올렸다 내렸다 하긴 했지만 이 하나의 매집 단계였잖아요. 매집 단계. 이 매집 단계에서는 이 매집 단계 아닙니까? 여기 매집 단계. 매집 단계. 상한가 가기 전까지 여기 이걸 하나의 매집 단계로 봐야 되겠죠. 이 매집 단계. 뭐 더 작게는 여기가 매집 단계. 여기가 매집 단계겠죠. 여기서 주포들이 4.5%대 다 신용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 이런 매집봉들이 쓰면은 신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체결 강도를 하나 보겠는데 체결 강도는 보통 체결 강도가 뭡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많으면 체결 강도는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체결 강도는 어떤 것 당일 매매를 하실 분은 체결 강도 100이 넘는 게 좋아요. 그렇죠? 100이 넘어야 그날 잘 갑니다. 체결 강도가. 그래서 100에서 150이면 좋아요. 체결 강도가 100 이하일 때는 주가가 잘 안 가죠. 물론 이제 자리나 기술적 자리를 보고 그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왕이면 확률이 높은 쪽에 가는 게 좀 좋잖아요. 그렇죠? 체결 강도가 유니캐스트 이렇게 떨어질 때는 잘 안 가잖아요. 뭐 지금 이건 당일날 찍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당일날 가는 날 찍어놓지 못했지만 뭐 아무튼 체결 강도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날 잘 간 종목 당일 그날은 안 가요. 뭐 보통 100 이상 이렇게 옆에 뜨는 게 100 이상이 될 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요. 정말 이 3월부터는 내 계좌 좀 한번 뭐 화이팅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은 같이 매매해 보세요.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하시고 뭐 좋은 인연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